네, 안녕하세요. 한국금융컨텐츠연구소에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충환 에디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우리 고백 에디터랑 함께 그 증권사 펀드 뽀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펀드를 개설하려고 하면 네.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. 일단 크게. 네,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죠.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? 오늘 네.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가입 방법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네. 할까요? 뭐 증권사 창구 가서 직접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은행에서도 펀드를 많이 권유해 주니까 그렇죠.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 네.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들 많이 활용하시잖아요. 네. 이제 그거에 맞게 그냥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이제 쉽게 펀드 가입할 수 있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내가 펀드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 쇼핑하는 것처럼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보통 우리가 증권사에 가려고 해도 일반 은행하고 좀 다른 게 네. 증권사 업무 시간이 그렇죠. 짧죠. 은행보다 1시간 짧잖아요. 네네. 근무하는 와중에 내가 증권사를 갈래도 증권사는 은행만큼 또 지점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또 하나 방법이 이제 파생돼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이런 거죠. 그 투자권유 대행인이라는 분들이 있어요. 네네.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보험사에 재직하시는 그렇죠, 분들이 보통은. 이제 그 자격증을 따셔서 취득하셔서 이제 권유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일컫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과연 내가 직접 가서 구매 펀드를 내가 가입했을 때와 네. 두 번째 내가 투권인을 통해서 펀드를 가입했을 때와 또 세 번째 직접 내가 앱을 통해서 그 증권사를 이용해서 펀드를 지금 고르고 가입하는 방법과 이 세 가지에서 가입 방법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숨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네. 우리 고객 에디터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?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주면 사실 좋은데 만약에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보통 뭐 펀드나 이런 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나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공짜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데 뭐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나는 이 비용을 아끼고 싶다 해서 아끼는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맡겨봤자 나는 잘 모르고 내가 이런 거 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맡기는 쪽으로 좀 선택을 사실 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런 걸 거예요. 그러면 과연 네.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, 그러기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뭐 사실은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실 거거든요. 요즘에 막 그냥 핸드폰으로 계좌 만들면 주식 계좌 무료다. 맞아, 공짜야. 이거 엄청 평생 공짜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평생 공짜다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내가 비대면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만든다고 해서 아예 공짜는 아니에요, 사실. 그렇죠. 네, 아예 공짜는 아닌데 대신에 이제 내가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로 내는 비용이 줄어들거든요. 주식형 펀드를 보통 하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가는 거는 한 1.5% 정도대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1%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거죠, 수수료를.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이제 보면 펀드 명이 쭉 나오는데 이 펀드 명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뒤에 보면 클래스 A냐, 클래스 C냐, 클래스 C2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대면 채널로 했느냐, 비대면 채널로만 했느냐만 가지고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 펀드의 그 수수료 구조를 어떤 식으로 선택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. B가 원래 후치형인데 우리나라는 B라고 안 빌리죠. 그냥 거의 A로. A는 선치. 보통 B가 이제 C가 이제 후치이면서 이제 1인 맡긴 형태로 해서 이제 아예 운영부속까지 다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펀드 상품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죠. 이번에 또 체크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. 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심적인 우린 에디터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맞느냐? 내가 펀드를 가입한 지 꽤 오래됐고, 그렇죠. 내가 펀드에서 체력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구조에서 이해도가 높으며,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펀드를 내가 직접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.
만약에 내가 잘 모르서 네. 하도 뭐 금리가 낮고 뭐 적금을 넣어도 소용이 없으니 아니면 특히 사회초년병들 직접 가서 네. 내가 성향도 좀 파악을 좀 하고 내가 이 펀드라는 게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. 네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비대면 채널로 하면은 그냥 체크 그냥 넘어가니까. 네. 사실은 이제 펀드가 있으면 이게 뭐 어디에 투자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는지를 사실 알려주거든요. 그렇죠. 네, 근데 사실 비대면으로 하면은 손가락으로 체크만 하고 눌러서 읽어보게는 돼 있는데 사실 안 눌러보시잖아요. 펀드는 솔직히 가입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힘들잖아요. 네. 에디터님 생각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?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 투자를,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펀드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면은 내가 뭔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바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.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되게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. 본인들이 생업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꾸 권유를 드리는 게 아셔야 된다라고 말하죠. 그리고 또 이제 펀드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형이 있냐, 채권형이 있냐, 뭐 채권 혼합이 있냐, 뭐 주식 혼합이냐, 주식 혼합이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것들도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. 그렇죠. 이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름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. 복잡하고 어려우면 잘 안 보이시니까. 구성비를 보게 되면 어디에 많이 가 있느냐. 주식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% 주식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. 실제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옆으로 가서 얘 수익률이 어떻게 돼? 이렇게 보시거든요. 근데 2018년도에 1등 했던 펀드가 2019년도에도 1등 할까요? 그런 보장은 없죠. 사실. 그렇죠.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우리는 알 수 없다. 그렇죠. 그러나 과거에 잘해왔던 펀드가 잘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느냐. 그렇게 해서 좀 척도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게 하고 펀드를 가입하면 좋겠다. 특히 이제 마지막 팁 하나 드리면 연금저축. 우리가 보통 이제 연금 펀드라고 하죠. 대부분 다 넣어놓고선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냥 두시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, 연금 펀드는? 꼭 한번 이제 점검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해마다 한 번씩 어떤 연말정산 할 때쯤에는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보셔서 리뉴얼 정도는 한번 했으면 좋겠고 도저히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뭐 한국 증권사에도 한번 가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주변에 이런 투건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한테 꼭 코드를 이관하고 이러지 않으시더라도 좀 질문을 하셔서 좀 내가 어쨌든 나중에 써야 될 자금이잖아요. 되게 중요한 자금이니 처음에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나중에 진짜 결과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총정리 한번 해주시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로 가입하라? 뭐로 가입하라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. 관심을 가져봐야 내가 맡길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성격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.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어차피 사실은 이제 뭐 펀드 하는 거 적금처럼 뭐 1, 2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좀 성공을 하려면 길게 봐야 되니까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죠. 한 줄 논평 한번 해볼까요? 한 줄 논평이요? 네, 한 줄 논평. 이 이슈에 대한 한 줄 논평. 펀드는 일단 관심을 갖자. 관심을 갖자. 저는 한 줄 논평을 얘기하면 펀드는 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다 누릴 수 있다. 볼 수 있다.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거는 펀드에 대한 가입하는 프로세스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수수료 차이는 어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펀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좀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.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